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에게서 깻잎을 좀 받아왔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됐다면서 줄 것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깻잎을 마치 모종처럼 이 뿌리채 몇 개 받아왔기 때문에 좀 많이 시들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게 심으면 자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한번 심어 봤습니다. 점점 말라가기에 아이고 그렇지 곧 죽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며칠 동안 물을 좀 듬뿍듬뿍 주고 또 비도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랬더니 시들어가던 깻잎이 어느새 잎이 커지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생명력이란 이런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별것 아닌 깻잎 몇 개인데도 오며 가며 시선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자랐나? 말라 죽지는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요. 열심히 이 여름철이 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작은 깻잎 하나 키우면서도 느껴졌습니다. 이 호박이며 오이 또 고추 수확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참 크시겠죠. 이 문득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 1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꽃 2편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이게 바로 풀꽃 2편입니다. 너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월이 한참 지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고 스쳐 지나치기 쉬운 아무리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라 해도 애정을 갖고 깊이 오래 바라보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풀꽃은 무엇이신가요? 한번 자세히 오래 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자,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준비된 순서는요. 먼저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오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이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님을 모시고 AI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녀 키우기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강사이신 조옥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역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합의 초안이 이미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면서 잠재적 합의를 담은 초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간 직접 협상이 예정돼 있진 않지만은요, 중재 노력을 통해 양측의 직접 회담까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비핵화에 관한 장기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도 더 많은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오만과 이란 사이의 대화가 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오늘이나 내일 중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 예상 시점까지 밝혔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 터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연방상원 인준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사법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해서 상원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인준안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전체 회의 표결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표결은 극명하게 당파적으로 나뉘었는데요. 공화당 의원 12명이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블랜치 후보자 인준안은 사법위를 통과했지만 상원의 전체 회의라는 관문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 비영리 단체들이 받기로 했던 2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장려 지원금을 정권 교체 후에 환수 취소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 전체 합의체는 어제 6대4의 판결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똑같은 법원의 3인 재판부가 2대1로 내린 결정을 전원 합의체가 다시 심리해서 뒤집은 결과입니다. 원고인 비영리 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 대표 원고인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성명을 통해서 오늘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EPA가 지원금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동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이 단체들 중 상당수는 이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의 골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LA타임스는 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지난 2일 LA 남부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LA 내부에서 남성 한 명을 총기 은닉과 또 금지 탄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은 인근 다우니에 거주하는 38살의 존 타일레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16발짜리 탄창을 소지한 채 골프 클럽을 배회하면서 보안 상황을 살피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ABC 방송은 어제 미국의 상하수도 처리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최소 12개 주에서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관련 소식통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비상 경보를 비활성화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시설 운영자를 방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란이 주된 용의 선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수도 운영 광범위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수압이나 유량 감소와 같은 일부 피해가 보고되긴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 경찰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또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긍정적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지난 6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73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17만 8천 건이 감소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5만 5천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미일 양국이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의 급격한 변동성을 언급했습니다. 달러화에 견준 원화 가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어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 원화와의 과도한 이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말 기준으로 2023년 달러당 1288원에서 2024년
이 1,472원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급격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이 대미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엔화와 함께 원화 가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과도한 원화 약세가 지난해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8원에 거래됐습니다. 올여름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3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서 올해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열사병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이 무려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일본 전역에서 이 같은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9,18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가 9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뉴스입니다. 이 기상청은 오늘부터 지역에 따라 소나기와 폭풍을 동반한 기상 악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기상 교란을 예보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비는 예상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소나기와 폭풍이 지역적으로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악천후에 대비한 이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발생한 산발적인 소나기 또 뇌우가 현재 시카고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츠커 주지사가 보험사가 앞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때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일리노이주 하원법안 4273호 또 상원법안 714호를 법으로 확정하는 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일리노이주가 보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소수의 몇몇 개 주 명단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원 법안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는 전년 대비 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원 법안은 주택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27%라는 엄청난 폭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들의 보험료 또한 18%가 인상됐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두 법안이 그러한 인상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법안들이 결국 경쟁을 위축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빈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 보험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카고 노스 센터 지역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16살 소년이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카고에서 전동 스쿠터 사고로 10대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세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소방국은 2022년 약 200건의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로 인해서 출동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5년에 이뤄서는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매우 습하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뇌우가 예상됩니다. 최고 83도. 목요일인 내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75도. 금요일 대체로 맑고 습한 날씨 이어집니다.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75도 보이고 있습니다. AI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녀 키우기.
모든 학부모님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는 8일과 9일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관련된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조옥순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되는 세미나인데요. 이 시간에는 조옥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열리게 되는 AI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녀 키우기. 이 세미나 제목을 보면서요. 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는 참 많은 것들에 AI라는 수식어가 붙는 세상이 됐구나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가 열리게 된 배경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AI 시대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또 부모님들도 참 많은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걱정을 하지만 일단 발빠르게 베들레헴 교회에서 황영광 목사님께서 이 부모 교육을 좀 열고 싶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냥 교회 차원에서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요구도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과 충분히 막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제일 알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시는가를 듣고 저한테 전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요청을, 관심 주제를 다 모아서 제가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틀 동안 이번 세미나가 있게 되는데요. 토요일 첫날 또 주일 둘째 날 각각 어떤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큰 주제는 AI 시대 크리스천 부모의 새로운 사명 이렇게 잡고 이제 그 부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녀로 키우기 이렇게 잡고서요. 이틀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첫째 날 토요일은 AI 시대 부모가 먼저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화 속에서 부모의 사명과 분별력, 그래서 아이를 먼저 바꾸자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깨어야 하고 부모가 스스로 자신을 먼저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첫 번째 날에 주제를 잡았고요. 이제 두 번째 날은 자녀의 마음을 잃지 않는 부모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AI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마음을 세우는 부모 코칭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AI를 어떻게 사용할까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 AI와 디바이스와 SNS 여러 가지 이 미디어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이 자녀를 그 행동을 바로 막자가 아니라 그걸 막다가 더 큰 걸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자녀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아마 굉장히 프랙티컬한 방법으로 배우고 연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부모님들의 니드를 아셨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주제를 정하셨는데 물론 말씀 가운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주제가 특히 교회 안에 아이들에게 왜 중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교회 안에 정말 교회 안팎 모든 아이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지만요. 제일 많은 걱정은 아이들의 마음을 AI가 사로잡을까. 미디어가 SNS가 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점점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상시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셨는데 네. 이틀간에 걸쳐서 열리게 될 세미나 내용을 저희가 다 이 시간에 들을 수는 없겠고요. 첫 번째, 두 번 세미나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실 예정이신지요? 일단 첫째 날 주제로 이제 부모가 먼저 깨어야 하는 부분은 부모가 AI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AI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님이 일단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녀들, 우리 인간의 사람의 그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안에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부분, 나를 자꾸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 우리 트리거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선대에서 경험했던 게 부모님께 배웠던 또는 부모님의 방식으로 길러지면서 형성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parenting 패턴, 부모 역할의 어떤 패런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탐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좀 더 내 욕심, 나의 욕구, 나의 감정 이런 걸 내려놓고 좀 더 성경적으로 분별력 있는 부모 교육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리더십이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 그럼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모들은 사실 자기가 몸소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가에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첫 번째 날에 다루게 될 거예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요. 두 번째 날 주일날 자녀의 마음을 잃지 않는 부모의 리더십을 주제로 말씀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 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와 싸움의 네. 발단이 되는 것이 최근에는 이 SNS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지 마라부터 네. 시작해서 하려는 자와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말이죠. 참 네, 어렵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네. 결국 부모 자녀 사이에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분들에게 조금 더 스킬을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나, 성경에서도 아이들을 노하게 만들지 말라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그 아이들의 감정, 화난 감정, 섭섭한 감정, 불안한 감정을 듣고 밸리데이트 해주고 공감해 주지만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서조차도 부모가 어떻게 듣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배우고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에게 되게 나의 감정이나 의견이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적으로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작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시작으로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거고 테크닉은 좀 더 클리니컬리 임상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은 멘탈 헬스 클리니컬리 접근을 하지만 그 기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내려고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모의 리더십, 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때로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문에 네. 자녀의 마음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리더십이 큰 걸 잃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힘으로 누르고 윽박지르고 아이가 복종하게 하는 거 그것이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의 끝에는
blessing, 축복이 꼭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두 번째 날에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질문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부분들도 네. 있을 텐데요. 이 세미나 끝 무렵에 Q&A 시간도 있게 되는지요? 아유, 그럼요. 뭐 중간중간 또 질문하실 수 있고 끝나면 Q&A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또는 관련된 부분도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특히 남학생들이 이 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교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또 이것도 네. 부모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네. 어떤 지침을 정해서 뭔가 룰을 만들어서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자칫하면 아이들을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걸 이유 삼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폰을 좀 보관하고 들어가게 하자, 폰 사용을 금지시키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또 너무 이렇게 푸시를 할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의 문화를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뭔가 프레셔를 느껴지면 이 친구들이 또 뭔가 교회를 외면하고 다른 더 저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저는 교회가 네. 과감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그게 부모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A 목소리를 내는데 부모님은 왜 교회가 왜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아이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학교의 학습 환경 많은 부분도 AI가 대체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계속 SNS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 학교로 아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런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해요. 예, 교수님 끝으로 이러한 주제의 강의가 왜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대학 캠퍼스로 아이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방학 동안 신앙을 생활화시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서 모델이 되고 예배와 기도, 말씀과 묵상을 의무가 아니고요. 일상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대학에 갔을 때 스스로 그때는 컨트롤 못합니다. 그냥 스스로 독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으로 보내기 전에 조금이라도 몇 주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면 이 신앙을 생활화하는 부모의 통제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관계와 소통의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절대 관계를 깨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려면 자녀를 막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부모의 모든 역할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그러려면 대학으로 떠나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통제가 아니라 신뢰받는 관계, 삶을 이끄는 지혜 그리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잖아요. 이것을 이번 부모 교육에서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고 또 고민을 하게 될 거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베들레헴 교회에서 그 부모 교육을 자기들의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픈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들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AI와 또 부모 교육에 관한 교육 뭐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특히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른 면이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런 귀한 세미나 자리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님 만나 뵙습니다. 저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